오늘 뉴스에서 김장 얘기도 나오고 어느새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 많은 분들이 들뜬 마음에 만남도 더 많이 하고 또 소비도 증가하는 편이었는데 3년째 이어진 코로나에다가 또 12구 참사, 높은 물가, 어려운 경제 때문에 여전히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소상공인들 분들 또 생업 걱정까지 해야 될 지경이라는데 상황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고 또 동백전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요즘 뭐 재료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 지금 뭐 경기가 어떤지 실제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뭐 이태원 참사 있고 나서는 모두들 국민들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모두 조심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소비가 좀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느껴지세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아픈 그런 사건에 부산시에서도 저 강안리에서 그 불꽃 축제 그거도 이제 취소되면서 많은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준비했던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던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저 불꽃 축제 말씀이 나와서 그 불꽃 축제 미리 계약한 분들 뭐 계약금 같은 건 다 돌려받았는지 잘 좀 문제가 처리가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좀 들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예. 그렇지 않아도 뭐 이제 저희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뭐 부산시에 그런 조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저희들 늘 준비하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뭐 그날 그 행사가 뭐 그렇게 크게 뭐 한 달 이익을 차지할 만큼은 아니라도 희망의 어떤 메시지였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러면서 뭐 계약금 받았던 거 대부분은 이제 돌려주었고 일부는 뭐 다음에 또 혹시 하게 되면은 그때 오겠다 하고 뭐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은 그런 또 손도 있다. 손님 중에 이제 나 계약금 돌려받지 않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다음에 하면은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한 분들 계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행사 당일 그 행사 장소가 있는 곳에 당장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 대부분 식당이나 뭐 이런 것 되기 때문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또 곤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뭐 한 언론 매체도 나타났는데 지금 그동안 뭐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3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이제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웬만한 또 중견업체들도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제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 중견업체뿐 아니고 그게 납품하는 업체들도 지금은 이제 되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다 힘들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도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갚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부도를 막을 때까지 그 노력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대출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워낙 많이 해가지고 대출이 대출을 낳고 대출을 대출로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부도가 난 거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통 뭐 그 한 중견업체에 보통 납품하는 업체들이 한 80에서 80군데 한 전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견업체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업체가 부도 나기 전에는 보통 1금융에서나 2금융에서 이제 빌려 쓰다가 아니면 사채까지 이제 빌려 쓰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대출을 더 이상 확대해서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이자도 또 많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자금이 이제 경색화되면서 뭐 이런 부도가 시작되는데 아마 지금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1월, 12월 지나면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이 큰데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출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정부에서 발표한 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 대출을 연장을 10개월 정도 하고 또 이자에 대한 부분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큰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고 네. 지금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년 넘는 코로나 시절에 네네. 대출로서 거의 버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출 떨어졌지, 그다음에 대출금 이자가 계속 오르지 하니까 네네. 정부의 그 대출로서는 정말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인건비나 임대료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도 지금 많이 오른 거는 거의 꼽지로 올른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인건비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 원자료재 인상, 그 다음에 또 임대료도 사실 착한 임대료 사업도 이렇게 이제 부산시나 또 지자체에서는 펼치게 했습니다만 거기 혜택 받는 그 업종이나 업체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어쨌든 부산 시민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 중소상공인들 운영하는 업체를 좀 이용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그 방법 그렇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동백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내년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의회에 지금 이제 올라온 그런 내년도 예산 규모로 보면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내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 앞에 국비 예산은 지금 전액 삭감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그런 행태로 갔는데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지역 앞에 예산에 대한 어떤 관점도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도 지역 앞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올해 1,600에 600 그래서 한 2,200억 정도 캐시백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500억으로 줄어든다면은 이건 내년도 상반기 정도 지나서 제대로 지역화폐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서서히 지역화폐의 기능이 소멸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백전을 쓸 때 저기는 안 되지, 대형마트 이런 데는 안 되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출연을 한다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다라는 정부의 메시지인데, 과연 추가적으로 좀 지역화폐 국비 반영 이게 좀 나중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좀 답답하긴 하네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지역화폐는 민생의 가장 큰 우선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동백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 정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국비 예산이 살려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둘째는 부산시도 지금처럼 너무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화폐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 그동안 저희들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배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 부산시도 10% 캐시백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역 성수 효과가 좀 높은 그런 업종에 한해서는 캐시백을 높여주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또 캐시백을 좀 낮게 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또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제대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500억 같으면은 사실은 올해 예약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년도 지역 앞에 예산이 30만 매 5%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지노선이 아마 50만 원에 5% 정도까지는 가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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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